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재미와 의미가 공존하는 생활의 별책 부록 책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요조의 시시때때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김복희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이라는 시집 가운데에서 새 인간이라는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뉴맨이 아니라 버드맨인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들어보시면서 어떤 인간인가. 네. 새 인간. 새 인간을 하나 사왔다. 동묘 앞 새시장에서 새 인간을 판다는 소문을 들었다.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새처럼 우는 법을 배운 새 인간이 동묘 앞 새시장에 매물로 나올 거라는 소식이었다. 날개가 있지만 날 수 없고 곤충과는 달리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지 아니하였으며 다종류가 아니며 두 쌍의 팔, 다리를 지녔고 갈퀴는 성장 환경에 따라 생겨날 수도 있고 영영 생기지 아니할 수도 있고 큰 소리로 웃지 않으며 달리지도 않으며 먹어선 안 될 것들이 많아 병들기 쉽지만 청결한 잠자리를 유지해주면 동반 인간의 반평생 가까이 살고 평생에 한 번 번식하며 때에 따라 번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인어를 키운다는 녀석들에게 보란듯이 내 새 인간을 말해주고 싶었으니까 나는 새 인간을 하나 사왔다. 엊그제도 친구 하나가 산소 공급기 청소를 깜빡하는 바람에 죽어버린 인어를 하수구에 흘려보내다가 주인집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 바람에 크게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버리라는 이야기였다. 새 인간을 사러 갈 것이라고 말하자 친구는 수조를 잘게 부숴 종이 봉투에 넣는 중이라면서 세상에 그런 새 인간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었다. 날지 않는 새 인간은 들어본 적도 없고 새 인간이 날지 않는다면 기형이거나 날개 및 근육을 절제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불법일 거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범법자가 되어서 도망쳐야 한다면 자수를 결심할 때까지 자기 집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재워줄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집주인 때문에 새 인간은 출입 금지니 새 인간 문제는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사랑하는 새 인간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나는 새 인간을 하나 사러 동묘 앞에 걸어갔다. 새 인간을 재울 깨끗한 잠자리를 만들어야 해서 아침은 굶고 현금을 준비해 가는 것도 잊지 않았다. 흥정을 대비해 프로처럼 보이는 주머니가 많이 달린 조끼를 입고 목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의 새 인간이 되어주세요.
나는 인사말을 연습했다.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새 인간의 잠든 모습이 보일 것만 같고, 새 인간이 잠든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방바닥을 조용히 닦는 것, 옷을 개키는 것, 새 인간이 입을 잠옷을 수선하기 위해 돈을 벌러 나가는 것.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새 인간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나는 동묘 앞으로 향했다. 새 인간이 혹시 날아가 버리려고 하면 어떡하나. 업자가 날아다니는 새 인간을 데려와 버려서 내가 그 새 인간이 마음에 들어버려서 날아가 버릴 것을 알고도 새 인간과 살기로 결정해버리면 그런 비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처리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새 인간을 하나 사러, 나의 새 인간을 가지러 2시간을 걸어갔다. 새 인간은 지금 팔랑거리며 잠들어 있다. 생각보다 새 인간이 너무 가벼워서 놀라워하며 으깨질 것 같아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새 인간을 받아들어 버스를 타고 집에 왔다. 버스가 너무 흔들렸고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 새 인간이 깰까봐 두려웠다. 새 인간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어버릴까봐 겨드랑이에 땀이 났다. 새 인간이 그 냄새를 맡고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또 두려웠다. 새 인간, 이제 나의 새 인간. 시체를 갖게 될까봐 친구의 전화에도 문자로만 답하고 구덩이를 여러 개 파놓고 도망칠 구멍을 뚫어가며 개미처럼 일하는데 조끼를 입은 집주인이 하나뿐인 계단을 올라오고 있다. 나의 새 인간이 빛나고 있어서 두꺼비 집이 자꾸 내려간다는 것이다. 나의 새 인간이 잠들어 있다. 이 조끼 가득히 날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날지 않기로 마음먹고 죽고 싶지만 죽지 않기로 결심한 나만의 새 인간이 긴 얼굴을 돌리고 내가 잠든 동안에만 날개를 펼쳐 보이는 나는 얼음 속에는 물과 빛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이 제가 며칠 전에 단편소설 하나 썼거든요. 어디서 청탁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섹스 로봇이 나오는 소설이에요. 뭐 미래가 돼가지고 이제 뭐 가사 업무를 담당하는 로봇인데 사실상 뭐 그게 이제 섹스 기능도 해서 남자들이 이거를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이 로봇은 이제 인공지능이 달려서 뭐 사람의 요구나 이런 거 감정 표현까지 이해를 하고 이런 건데 거기서 남자 주인은 자기 그 섹스 로봇을 사랑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근데 이제 로봇 해방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얘는 지능이 있고 감정이 있는 존재고 독립해야 된다. 얘는 성노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그런 갈등을 하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도 생각해보니까 지금 시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반인반수가 나오는 단편 소설들을 몇 편 썼더라고요. 그리고 시를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게 내가 왜 이렇게 섹스 로봇이나 반인반수들이 뭐 쥐인간, 박쥐인간 뭐 이런 것들 썼거든요. 왜 그걸 썼던가 생각을 해보니 사람을 닮아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걸 사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을 닮았지만 어떤 법적으로나 사회제도적으로 이거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들 그런 걸 보면서 드는 어떤 불편함과 연민 사람 형상을 한 걸 보면 우리는 마음으로 이건 사람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고 느끼지만 사람 대접을 안 해줘도 되는 존재한테는 또 사람이란 게 엄청나게 안 해주고 착취를 해먹는 게 또 인간이잖아요. 그런 게 반인반수들의 슬픔이다 생각을 했는데 새 인간 시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새 인간 사는 그 화자는 아마 자기는 새 인간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 새 인간이 불쌍한 건 너무 불쌍하고 사람 대접 못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시를 읽는데 네.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이 시를 읽었고, 보통은 시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 그림이 막 이렇게 그려지고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이 시는 읽는데 진짜 동묘 앞을 걸어가는 거 하며 뭐 어떤 그런 장면들이 제멋대로 막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이렇게 막 펼쳐지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경미 감독님이 나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경미 감독님이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엄청 잘 만드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를 영화를 보는 기분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네. 오늘 모시는 손님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네. 계획대로 가지지 않는 삶에 지친 누군가에게 작은 웃음을 주는 이야기. 잘돼가 무엇이든. 네, 작가 이경미 감독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새 인간 시를 들으시면 아 이거 내가 영화로 만들면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관심 없는 표정이신데요. 뭐야 왜 나한테 그런 거를 뭐 제안을 하는 거야? 뭐. 그 웃음으로 그냥 네, 이렇게. 새도 관심 없고 인간도 관심 없다. 네, 그런 한당무만 관심 있다. 아니요, 저 관심 많아요. 저도. 그러세요? 예, 그런 종류의 그런 아까 반인반수 얘기도 하시고, 네. 예, 관심 많아요.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쪽이 다른 의미에서인데, 네. 내가 우리는 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정말 모르겠을 때 예,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일 무서울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을 때, 그럴 때 나는 이 사회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예, 그런 생각합니다. 네. 예. 반인반수가 뭔가 탈락한 사람들, 루저들 뭐 이런 비유도 되겠고, 아니면 정말 사람 껍질 쓰고 있는 괴물들에 대한 얘기도 되겠고, 그렇겠네요. 책 얘기를 네, 책 띠지 얘기를 네. 뜬금없지만 해볼까요? 네. 이 책 안에도 들어있는 글귀이기는 한데, 네. 책 띠지에 보면 나는 염치불구하고 조금 행복한 편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문장에 대해서 좀 부연을 좀 해주시지요. 네, 이게 아마 제가 세납한 해보다 환급받은 해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쓴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세납보다 환급을 많이 받으며 민폐를 많이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나는 좀 행복한 것 같아 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문장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직접적이진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행복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몇 번 꽤 자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저도 약간 나는 행복해라는 확신이 이제는 완전히 생긴 것 같아요. 네, 정 작가님도 행복하시잖아요. 네, 행복합니다. 네. 뭐 영어로 can't complain 뭐 이런 거죠. 네. 뭐 이렇게 자 자연스럽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진행이. 저 혼자 2부로. 자연스러운 거 알아요 지금? 이런 유머? 네, 이런 유머. 너무 자연스럽네. 2부 나를 가지고 나를 웃겨서 내가 위로받은 뭐 이렇게 제목만 들어도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뭐 감독님을 확실히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뭐 이렇게 책에 보니까 시나리오 안 써지거나 하면 장보기를 하신다고. 장보기가 감독님한테 위로가 되고 그러는 건가요? 예,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살 때, 그럴 때 좀 많이 만족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결혼을 하고 나서 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내 수입에 비례해서 뭐를 장 볼 때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고르는 스타일이었는데, 남편은 좀 알뜰한 편이에요. 그리고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유기농 채소라든지 유기농 과일, 뭐 유정란, 뭐 방목해서 자란 좋은 풀을 먹고 자란 계란, 뭐 이런 거 좀 고르기 힘들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또 되게 재밌었던 것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감독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술 먹고 이제 신세 한탄하고 여기 보면 막 불행 배틀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올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올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기도 했는데 네. 감독님은 올해는 없으실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아는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 네, 그런 내 사람들 주변의 빼고. 사적인 사람들 중에 꼭 올해만이 아니라 매년 또 딱히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주변의 사람 막상 꼽으라 그러면 좀 잘 생각이 안 나긴 하더라고요. 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보다는 그 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지 않아요?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주마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 없으신가요? 용서는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상황이 더 좋지 않아요? 네,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더 결정적으로 얘기 들으니까 진짜 예, 그게 더 좋겠다. 굉장히 나의 자비를 구걸하면서 크게 참여하고 네. 예, 그럴 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용서해주고 싶은 사람 많은데 저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잘 모르겠고 네. 누군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할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2부에서 예. 계속 이제 까불면서 뭐 반인반수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런 깊이 있고 내공 있는 말씀으로 아니 정신을 번쩍 들게 아니 해주십니다. 유머 코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저 두 분이 좀 잘 맞는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어제도 사실 그렇게 맞진 않았는데 어떻게 좀 맞춰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네요. 좀 그러네요. 저는 되게 이렇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때요, 작가님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없죠. 뭐 제가 그렇게 막 좀 저도 좀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 이런 얘기를 네.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막 누가 미워 죽겠는 사람이 네.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서 저의 대답을 했더니 약간 좌중이 살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 팟캐스트 저희 회식할 때도 한번 했구나. 네.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걸 미워하지 말고 네. 그렇다고 용서도 안 되고요. 네. 그때 미움의 감정을 경멸로 돌리면 네. 사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냥 얘는 내가 미워할 가치도 없고 막 뭐 그래 뭐 너 진짜 내가 한없이 경멸한다 이걸로 그냥 털어버린달까요? 이게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를 미워하는 상태도 되게 에너지 많이 들잖아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네. 그 부분에 그거 관련해서 제가 네. 책갈피로 꼽았어요. 거기를. 그렇습니까? 네. 네, 읽어주십시오. 어디였지? 제가 읽어볼게요. 네. 같은 입장이 아닌 사람에게 온전한 동의와 공감을 바라진 않는다. 마음이 싫다는데 어쩌겠나. 나도 사람인지라 살다 보니 나쁜 줄 알면서 싫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티내진 말자 이 말이다.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존중도 아름답지만 때로는 정말 싫은 마음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도 아름다운 존중이다. 진짜 싫은 상대를 위해 이 불타는 싫은 마음을 숨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 부분 진짜 너무 공감하면서 읽었던 그래서 책갈피로 꼽았는데 네. 진짜 장 작가님도 그 미워하는데 드는 에너지며 이런 게 너무 싫으니까 지금 이제 경멸로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다 싶으신 거잖아요. 저는 그 에너지가 싫다기보다 좀 그거보다 한 수위 높게 네. 이거 잘못하면 나를 말아먹겠구나. 그 마음이 네. 저를 이제 갉아먹는 게 느껴지는 네네네.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미운 놈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계속 화가 나 있고 맞아. 근데 그 미운 놈이 내 눈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화를 남한테 풀거나 저한테 풀거나 계속 화난 상태로 있고 그 자식 왜 그럴까 그 자식은 막 그런 거 생각하고 이러니까 다른 일도 못 하겠고 그래서 그리고 뭔가 제가 이겼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경멸하면서부터 그런 인간들을 경멸하면 제가 그 대상보다 한 급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은 아닐 것 같은데 저한테는 어쨌든 그냥 제 작은 그릇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은 요 그릇 깨지지 않고 보호는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술자리에서 장 작가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 제가 이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게 그 감정이 이렇게 미움에서 경멸로 체인지가 되나요? 마음대로? 의외로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의 미움이라는 게 정말 땅에 뿌리 박지 않고 제 마음속에만 있었든지 그런 사람이 만약에 저한테 계속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쉽게 경멸로 못
바뀌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닌 사람을 제가 미워하고 있었던 거죠. 뭐 옛날에 뭐가 있었다거나 뭐 사소한 게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그런 정도라면은 매일 얼굴 보는 거 아니니까 금방 마음을 경멸로 바꿀 수 있었는데 이거 참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많이 마음이 꺼멓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안 되겠다 싶으면 최고의 방법으로 경멸을. 근데 그게 악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피할 수 없는 악연이 살다 보면은 네. 한두 명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악연이 있는데 저 사람이 악연이다 그냥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병날 것 같은 그런 악연은 꼭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나. 그럼 그건 약간 뭐 악연이라고 하고 체념을 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현생에서 이렇게 만난 것은 우리의 악연이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야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다른 동료 감독님들이랑 네. 불행 배틀 하는 거 좀 네. 재밌었는데 불행 배틀은 뭐 이렇게 양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불행 배틀을 하는 겁니까? 근데 제가 있던 술자리에서 그럴 때 불행 배틀을 했는데 근데 그런 그런 놀이를 많이 하시던데요? 딴 데서도 그런 놀이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말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누가 더 불행한지. 진짜로 이렇게 그게 각 왜 잡고 하는 건가요? 노팅힐에 나오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가? 뭐였죠? 쿠키가 하나 남았는데 이 중에서 불행한 얘기를 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그래. 이 쿠키를 먹자. 맞아요. 거기에 네. 그 장애인이 한 분 있는 되게 묘한 상황이죠. 그게. 제가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도 노팅힐에서 불행 배틀을 했다는 것만 알아요. 네, 더 디테일하게는 네. 지금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저도 하도 옛날에 봐가지고 그런데 그 상황이 되게 제 기억에는 뭐냐면 예. 그 중에 여성 캐릭터인데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하반신을 못 쓰는 네.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낀 상태에서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도 아니고 아마 사고를 당했을 텐데 그분이 낀 상태에서 불행 배틀을 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불행 배틀을 하는 것도 맨정신에서 못해요. 예, 그래서 정말 되게 서로를 포기한 상태에서 가능한 게임이라서 근데 하고 나면은 좀 그냥 집에 가고 싶어지죠. 너무 피곤해지고 너무 서로의 불행을 같이 공유해서 뭐 하겠어요. 취하니까 공유하는 거지. 예. 뭐 혼자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예. 저 책 읽다가 되게 또 무릎을 친 게 있었는데 여기 존 치버랑 레이먼드 카버가 만나가지고 술 맞아. 그거 물어보고 마신 싶었어요. 이야기 예. 그다음에 저도 그 에피소드를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게 레이먼드 카버 평전에서 읽었었는데 예. 둘 다 알코올 중독자고 둘 다 자기들이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둘이 술을 마시면서 뭐 다른 소설가랑 평론가를 엄청 욕을 하면서 한참 마시다 내린 결론이 그 잡놈의 엑스들보다 오래 살아남자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 일화를 이렇게 책에서 또 쓰셨던 거는 또 그 에피소드에서 좀 인상 깊었던 점이 있으셨던 거예요? 야,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그러니까는 끝도 없이 술을 마시면서 이런 그 어떤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창작에 대해서 혹은 사소한 이야기들을 계속 어딘가에 갇혀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 되게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결론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딱 느꼈거든요. 이거다 한 게. 그래, 나를 욕하는 놈들보다 오래 살아남자, 장수하자. 이게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별로 동의가. 근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들도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끼리 술 마시면서 다 누구나 업계 친구들 만나면은 업계 사람들 욕하면서 위안 받고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 영화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러는 우리도 언젠가는 뭔가를 만들 수 있겠지라는 기대 가지면서 해주잖아요. 네. 예,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그 심리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진짜 이게 의도하지 않게 뭐 술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책 관련 분들만 이렇게 오붓하게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진짜 안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저 솔직히 그 책 싫어요. 막 이러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좀 별로지 않아요, 솔직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더 뭔가 그 사람들 사이가 좀 돈독해졌고, 뭐 분위기도 훨씬 더 좋아졌고, 근데 이제, 이게 안 그러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뒷담화가 재밌지? 약간 이런 기분을 다 같이 느끼면서 약간 그런. 근데 창작하는 사람들은 좀 다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생각해보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글을 쓸 때 그 동기는 누군가 남의 책을 보면서 아우 이건 나도 쓰겠네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맞아, 것 같거든요. 맞아. 네. 그리고 그 마음이 없으면 나는 이런 걸 절대 못 쓴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 못 쓰게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예. 이건 나도 할 수 있고 나는 아직 덜 다듬어진 원석이고 뭐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끔 그거를 분출하는 공간이라고 억지로 좀 좋게 해석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는 언제 좋은 시기를 만나게 되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게 코드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모든 게 잘 가는 시기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시기에 창작을 하는 거는 되게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네. 창작을 한다는 거는 내가 말하는 거를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건데 공유를 안 해주니까 혼자만의 메아리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교집합을 찾고 싶고 내가 하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지 내가 또 그다음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사사로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자꾸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하소연조로 이게 예. 넋두리조 뭐 예. 징징대게 예. 되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게 참. 옛날 예술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상상해보면 좀 위안받을 때도 많아요. 저는 딱 그냥 그 지금 그 감독들의 불행 배틀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한 200년, 300년 전에 인상주의파 화가들 젊을 때 무슨 살롱 같은데 그 카페 같은데 모여 사는 얘기랑 똑같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고전주의 화가들 그거 완전 되게 구리지 않아? 쇠꾸려. 맞아. 자기들끼리 야 마네야 너 그림 좋더라. 그렇지 그런 거지. 그림 좋던데 뭐 이러면서 이거 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우리끼리 전시회 할까? 뭐 이러면서 네,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당시에 이제 좀 그림 본다는 사람들은 아우 쟤들 진짜 찌질하다. 젊은 애들이 진짜 야 나가서 좀 직업 좀 가져라. 그렇지. 네. 자기들은 아마 야 100년 뒤엔 우리 인정받는다 이거 막 꿋꿋이 믿고 있었겠죠. 뭐 그러다가 인정도 받는 거고. 네. 만에 그 사람들이 또 그 인상파 화가들이 마음들이 여려가지고 마네였나 모네였나 뭐 이렇게 중간에 친구들한테 편지 보낸 거 보면은 정말 그 열등감과 이런 게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자기는 풀바디에 점심 식사도 내고 뭐도 내서 꽤 인정받는데도 욕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다 나 째려보는 것 같다. 뭐 이런 메일 보내고 뭐 메일이란다 편지를 저는 너무 몰입한 나머지 메일을 보내고 하는데도 키보드 치는 신호를 하면서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뭐 카페에서 누가 자기랑 똑같은 메뉴 주문했는데 이것도 아마 마네일 겁니다. 자기 놀리는 줄 알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현피 뜨고 네. 그런 거 되게 그래 재밌어요. 내가 인상파 마네다 이러면서 타르코프스키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일기 수필 형식의 책인데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가. 네. 근데 그 책도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찌질한지 몰라요. 타르코프스키도 그랬습니까? 그분은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무슨 예수님 같은 분 아닙니까 영화계에서? 정말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막 제작자 누구를 뭐 죽여버리고 싶고 스텝 누구 일 너무 못하고 뭐 걔 때문에 다 망했고 맨날 막 이런 온통 남 탓하는 얘기들인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이런 비슷한 걸 전 책에서 또 본 기억이 나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경미 찌질 버전. 어제 식당에서 혼자 김치찌개를 먹는데 식당 주인이 나한테만 물을 안 줬다. 오늘은 다른 식당에서 혼자 물냉면을 먹는데 가만 보니 나만 빼고 모든 테이블에 물주전자가 있는 것이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지? 내가 여자라서 그런가? 혹시 나이 많은 여자라서? 내가 힘없게 생긴 나이 많은 여자라서 이런 일을 당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그런 어떤 찌질의 어떤 한 단면이 아주 여기에도 좀 많이 나와 있고. 야, 감독님 저희 작품이 흥행을 안 하니까 냉면집에서도 막 무시당하고 그러시네요. 예. 근데 물을 안 준 건 지금도 이상해요.
그 책 뒤에 보면 그게 물주전자가 아니라 육수주전자라고. 네, 맞아요. 유전자였어요. 아, 냉면 한 그릇 먹고 싶고 그렇군요. 저 다른 얘기로. 네. 네, 맞아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슬슬 제가 가장 궁금했던 네. 결혼 이야기. 네. 아, 예.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는 예. 이 결혼 이야기. 예. 네. 저희가 뭐 어차피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네. 뭐 얘기를 해도 되죠. 예. 원래 백인 포비아가 예. 있으셨다고 예.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 포비아- 백인 포비아 얘기를 좀 먼저 네. 들어볼까요? 백인 포비아가 예, 저는 백인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거는 그 제가 책에도 썼지만 몇 가지 살인 사건이 저한테 너무 인상적으로 뇌리에 박혀서 예, 이태원은 그 이태원 버거킹 사건 때문에 네. 이태원 무서워서 네. 못 가고,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니던 시절에 윤구미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작가님도 모르시죠? 알지요. 예, 예. 아세요? 그때 예. 또 그런 거 사진 같은 걸 대학가에서 네, 많이 칼라로 붙여놔서, 많이 예. 붙여놔가지고 전 지금도 머릿속에 사진이 있을 정도로 되게 강렬한 이미지인데, 예. 근데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와서 저한테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은 이태원 주변의 백인 니콜 나를 해할지도 모르는 존재,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했었는데 이태원에서는 백인을 과 결혼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저 그냥 저기 데이트할 때 초창기에 다 얘기했어. 난 정말 백인이 너무 무섭고, 그리고 제가 또 얼굴 구별을 못해요. 외국인들 특히나 얼굴 구별을 못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랑 연애하다가 남편이 해외 출장을 많이 가는데, 해외 한 열흘 이상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공항에 딱 마주치는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무서워가지고. 못 알아보겠고 낯설고. 그래서 그럼 남편이 아직도 낯설어? 아직도 이상해? 이런 식으로 항상 질문을 했었죠. 그리고 또 나이 차이도 이제 또 뭐 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좀 있으시. 네, 나이 차이도 네. 많이 나고. 근데 그렇게 백인 포비아가 있는 상태에서 네.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밀 없다 후반 작업을 한 1년 반 동안 하면서 좀 지치기도 했고, 끝내면은 연애를 해야겠다. 연애를 너무 오랫동안 안 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잘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근데 난 연애를 꼭 해야겠으니까 지금부터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랑 무조건 사귀어야지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태원에 사는 백인이 좋다고 하는 바람에 사귀게 됐어요. 아니 그래도 포비아가 있는데도 그게 네.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네. 이제 절실했군요, 연애가. 네, 그만큼 결심이 아주 컸어요. 예. 그래서 남편이 이제 딱 생일 파티 자리에서 만나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저 영어를 못하고 남편 한국말 못하는데 전화번호 물어봤어요. 전화번호 줬어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서 무조건 나는 일단 연애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 앱 다이어리 딕셔너리 앱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과 함께 삼자 대면하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첫 데이트였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호감이 있을 수가 없었겠네요. 예, 오히려 그냥 겁이 나면 낫지. 예, 호감을 그러니까 첫눈에 반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다른 외모의 사람이라서 낯설었던 게 훨씬 컸던 것 같아요. 되실 분은 될 커플은 되는군요, 이렇게. 네. 제가 그런 결심을 안 했다면은 아마 못 만났을 거예요. 책에 뒤에 나오는 네. 얘기는 너무 알콩달콩해가지고 네. 뭐 제가 맞아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집 구하는 얘기. 네. 남편분 이름이 그러니까 뭐 여기 나오니까 네. 영어로는 피어스 콘란이고 네. 한국 이름이 필수. 예. 네, 한국 이름 필수라고 돼 있고요. 바로 집을 내놨는데 1년 넘게 소식이 없고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싱글베드에서 함께 지냈다. 참고로 필수는 키 194cm, 발 사이즈 320mm이다. 그래도 나는 필수가 돈도 없으면서 미안해하지도 않아서 참 좋다. 나는 돈은 없지만 은행빚도 없잖아. 빚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나이에 돈이 많으면 이상한 거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 돈을 벌 거야.
필수가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나는 그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반가웠다. 그리고 드디어 집이 나갔다.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참고로 덧붙이자면 우리의 신혼집은 필수의 필수 조건인 해가 잘 드는 넓은 부엌과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 집이다. 좋은 건 같이 할 때 행복하다는 사실을 필수가 가르쳐줬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사이가 틀어져서 일산 파주가 불바다가 되는 일만 없으면 우리는 머지않은 때에 공간 이동을 할 예정이다. 너무 알콩달콩하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키가 크구나. 아주 장신이네요. 네, 키가 이사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침대 사이즈가 웨스턴 사이즈하고 달라요. 그래서 킹 사이즈라고 해도 킹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침대를 되게 뒤늦게 구해서 다음 주에 침대가 오는데 이사를 했는데도 싱글 침대에서 지금 에어컨 없이 더위에 네? 정말 에어컨이 너무 없다고요? 에어컨이 왜 없냐면 네. 그 이사를 했는데 그 에어컨 설치 기사가 너무 바빠서 네. 열흘 넘게 뒤에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말 상복더위에 에어컨 없이 싱글 베드에서 지냈어요. 와, 사랑이 있으면 그런 상황도 극복이 가능합니까? 그게 극복 안 되더라고요. 그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경미 드디어 네가 변했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면서 제가 막 발로 차면서 밀어냈대요. 난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뭐 붙어 자야 되는 거예요? 붙어서 안 자면 잘 신혼이라지만? 수가 없어요. 네. 싱글베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뭐 이렇게 저기 침대 2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요즘 최신 트렌드라고. 요즘 근데 그렇다면서요. 네. 근데 전 침대를 2개 붙였을 때 이 사이에 틈이 느껴지는 걸 또 못 견뎌요. 아예 떨어뜨려서 트윈베드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왜요? 어떻게 한 결혼인데 왜요? 아니 지금 뭐 가방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이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그 결혼식 하실 때는 뭐 보통 왜 결혼할 때는 다들 뭐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막 한두 번씩 싸우고 뭐 그렇다면서요. 네. 감독님도 혹시 그렇게 우리는 남편이랑은 안 싸웠고 아버지랑 조금 싸웠어요. 몇 번.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결혼하는 당사자들을 위한 시기라기보다는 부모님을 위한 시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남편은 그런 결혼식이 뭔지를 납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결혼식인데 왜 봉투를 받고 밥만 먹으면 사람들이 다 가고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러니까 내 손님들이, 내 결혼식인데 내 손님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손님들이 훨씬 많은 이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조금 남편 쪽이랑 생각이 비슷해서 네. 그래서 좀 초반에 좀 아버지랑 한 두어 번 싸웠죠. 그래서 아니 나는 결혼식을 작게 하고 싶은데 나는 친구 5명만 불러서 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부모님 하객만 아무리 추려도 150명, 200명이 된다니까. 그러면 아니 그럼 부모님 손님 200명에다가 내 친구 5명이면 이게 무슨 결혼식이야 이러면서 좀 싸웠죠 초반에. 예. 그게 이제 그냥 한국인들끼리 결혼해도 이게 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예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진짜 좀 고민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네.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봉투 내고 밥 먹고 다 가고 사진 찍고 끝나잖아요. 근데 네. 남편은 파티를 해야 된다는 거, 밤새도록 파티를 해야 된대요. 네네. 그래서 밤새도록 파티하는 거, 만드는 거, 그거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혼식의 모든 그 문서에 남편 이름이 먼저가 아니라 제 이름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 그거 2가지를 끝까지 고집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먼저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청첩장이나 뭐 여러 가지 모든 문서에 남편 이름이 먼저 가는 게 당연하다고 어르신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예, 여자 이름이 먼저 가는 거를 되게 불만이 있으셨어요. 예. 장유유서라고 이렇게 나이 순으로 남일 같지 않네요. 그 예. 남편분과의 대화가 예.
몇 개 소개가 돼 있는데 책 중에서 너무 웃기게 읽은 게 있어가지고 이건 결혼식 전에 한 이야기죠. 자, 한번 책갈 필요 읽어볼까요? 네네. 네. 아, 이거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몇 쪽인가요? 225쪽입니다. 또 연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해야 되나? 연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거 고르신 거죠? 자, 네. 필수와의 대화 1. 네. 내일 뭐해? 내일 홍제동에 가. 홍제동에서 누구 만나? 비밀이야. 왜 비밀이야? 비밀이니까. 나한테만 비밀이야? 너는 외국인이라서 안 돼. 뭐? 백인. 뭐? 너 그거 인종차별이야. 나는 동양인이니까 괜찮아. 너는 백인 이주 노동자고. 왜 인종차별해? Why racism? No racism. 나는 돼. 나는 여자거든. 여자는 인종차별해도 돼? 왜? 안 돼? 너 지금 내가 여자라고 무시하냐? 너 지금 백인이라고 나 무시하는 거야? 여기까지인데요. 네. 이게 왜 비밀인지 이제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제가 결혼식을 앞두고 네. 신부 홍제동에 피부과를 예약을 했는데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피부과 예약하고 그런 거 남편 모르게 비밀로 조금씩 예뻐져서 결혼식장에서 되게 예뻐져야지 좋다고 그래가지고 피부과 다니고 비밀로 하려고 그랬죠. 정말 이렇게 내로남불의 전형 같은 에피소드이네요. 그리고 또 필수와의 대화 2도 저 진짜 너무 신기했는데 네. 필수 씨는 쓰레기통을 부엌 싱크대에서 닦고 네. 감독님은 쓰레기통을 욕실에서 닦고. 너무 근데 희한하죠. 네. 근데 필수 씨가 쓰레기통을 부엌 싱크대에서 닦는 게 감독님도 그렇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밥 먹는 데에서 쓰레기통을 씻지? 하고 좀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네. 욕실에서 쓰레기통을 닦는 것을 필수 씨가 보면서 얼굴을 닦는 자리에서 쓰레기통을 닦다니 토 나온다고 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동서양 차이예요? 아니면 그냥 그분 가족분들의 좀 독특한 관습입니까? 필수 말로는 네. 자기네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정말 너무 궁금해서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네. 물어봤어요, 주변에. 네. 근데 싱크대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필수 씨 친척 중에 아니요, 제 한국인 중에서? 예.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음식물 쓰레기통 좀 작은 거 뭐 이런 걸 싱크대에서 닦는다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한국인들은 싱크대에서 안 닦는 것 같아.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리 상식으로는 쓰레기통을 너무 욕실에서 이상해. 닦는 게 세면대에서 닦는 게 아니라 밑에 그렇죠. 뭐 욕조나 그렇죠. 뭐 이렇게 샤워부스에서 바닥에 있는 거. 닦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네. 내가 그래서 지금 필수 부모님 집을 지금 떠올려봤는데 네. 필수 부모님 집 부엌이 그 개수대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개수대는 이제 그 우리들이 보통 쓰는 개수대고 이쪽의 개수대는 거기 뭐지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거 닦는 개수대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쓰레기통을 닦나 보다. 거기서도 저는 안 닦을 것 같은데요. 채소나 과일 닦으면 너무 이상하네요. 더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채소나 과일에 이렇게 그러게요. 무슨, 잘못 뭐 하면은 이렇게 바이러스. 아일랜드는 쓰레기통이 깨끗한가? 글쎄요. 필히 그 이야기가 책으로 묶여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두 가지의 에피소드만으로도 이 국적 다른 이 남녀의 어떤 알콩달콩 신혼 이야기가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 영화로 만드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책은 그러면 이제 아예 생각하시는 것도 없으신가요? 이런 언젠가는 책이요? 네. 그냥 당장은 계획이 없고 네.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이것저것 끄적이해서 오랫동안 쓴 걸 묶어서 잘 때가 무엇이든을 냈듯이 또 이렇게 저렇게 저는 그냥 원래 계속 끄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번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희 김영탁 감독님이 그 곰탕 네. 소설 쓰고 여기 오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네. 근데 감독님 혹시 뭐 소설이나 네. 뭐 이런 좀 픽션 책을 그러니까 소설을 써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소설 써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데 네. 왜냐면은 저는 그러니까는 밑송당무나 비밀은 없다나 오리지널로 얘기를 썼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영화는
본인이 감독이 제작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이 감독에게 없어요. 그래서 에? 그래요? 계약에 따라 다른데 통상적으로는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되돌아오긴 하는데 네. 근데 그 기간도 이제 계약서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야기가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해서 소설을 쓰게 되면은 소설은 작가의 것이니까 네. 그래서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소설가가 예. 감독보다 좋은 것 같아. 왜 니시카와 미와 예. 감독 소설도 쓰고 예. 영화도 쓰고 자기 소설도 영화로 만들고 막 예. 이러잖아요. 예. 저 그분 책 되게 좋아. 예. 아주 긴 변명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예.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그 감독도 그 소설을 쓴 이유가 그걸로 영화를 자기가 만들려고 소설을 쓴 거거든요. 그런 사연이 예. 또 있는 건가요? 예. 영화를 만들기 힘들어서 예. 일단 예. 소설을 예. 먼저 쓴 건가요? 예. 그 되게 그렇구나. 아이러니하게 소설은 되게 좋고 영화는 조금 소설보다 그런데 그렇구나. 네. 나중에 그냥 꿈은 한 60 넘어서 좀, 그러니까 영화 현장에서 움직이면서 일을 하기 힘든 나이가 되면 그러면은 혼자서 글 쓰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예. 그 전까지 영화 많이 만드시고 책도 예. 많이 내시고 예. 네. 오랜만에 또 두 번째 방문해 주셔서 이렇게 책 이게 뭐라고 함께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예. 저랑 유머 코드는 그닥 맞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근데 저는 여태까지 장 작가님하고 맞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이해요. 이렇게 노블레스한 유머 코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진짜로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짬 내셔서 예. 그 저기 필수님과의 어떤 예. 알콩달콩한 네. 이야기로 또 예. 책 내셔서 또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칠 순서입니다. 지치고 무기력한 마음의 주름을 잔잔한 미소로 활짝 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잘 돼가 무엇이든의 내용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삶이란 무엇일까? 인생지사 세상 이치는 무엇일까?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문제로 뼈 빠지게 고민하면 뭐하나? 먼지만한 실 하나가 20년을 단절시킨다는데 새 삶에 방점 찍고 애써 긍정적인 해석은 하지 말자. 아무리 봐도 인생 그냥 복불복이다. 인생 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농담으로 넘기지 못하면 숨막혀 죽을 것 같아서 혼자 끼적였던 지난 15년의 부끄러운 기록들을 모았다. 이제 나의 철없고 부실한 농담들이 계획대로 가지지 않는 삶에 지친 누군가에게 작은 웃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럼 덕분에 나도 정성 들여 크게 웃고 다음 인생으로 넘어가 보겠다. 네, 책 이게 뭐라고는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리더 북21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